KTV 살얼을 랐다 시즌5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조하영, 성우 김정우. 우리나라 땅에서도 춥기로 유명한 강원도에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독특하고도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은 이학원 대표. 아직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작물들을 키워서 우리 원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나나 꽃도 그렇고 이런 열대 작물을 보여주기 싶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기다 만들게 된 거죠. 지금은 농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무려 35년간 교도관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요. 긴 세월을 묵묵히 보낼 수 있던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꿈 덕분이었습니다. 퇴직함과 동시에 그 다음날 부터 여기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이니까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아주 행복하게 했어요. 진짜. 낯선 작물을 이렇게 키우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했기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이게 제가 가꾸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 자기 스스로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해요. 열대 식물을 향한 이학원 씨의 못 말리는 열정은 가족들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합류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농장에서도 단순히 저희가 그냥 고추농사, 오이농사 한다 그랬으면은 저도 사실 안 들어왔죠. 뭐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강원도에서 바나나 농사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리던 사람들의 선입견을 뒤로 하고 바나나는 쑥쑥 자랐습니다. 이제는 열대 작물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학원 씨 가족들이 써나가는 우리 농업의 미래. 그 궁금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타이틀 강원도 원주의 열대식물이 주렁주렁 일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아직은 삭막한 겨울에 더 가까운 강원도의 풍경. 이런 풍경만 보자면 여기에서 바나나가 자란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든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온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식물들이 가득하고요. 이게 바로 바나나잎 맞죠? 열대의 다른 나라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바나나 잎을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보다니 그야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귀농을 하면서 열대식물이라는 독특한 길을 택한 이학원 씨. 초반의 고심도 잠시, 이제는 열대과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학원 63세 귀농 6년차.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제 가을에 키우던 거를 이 온실에다 들여놔서 겨울 동안 한 3개월 동안 있으면 잎이 말라요.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광합성 활동도 하고 호흡작용도 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꽃잎도 내고 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겨울 한철은 정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는 과정이 말라버려서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가지고 쓰는 근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줄기, 이걸 나무 이제 나무처럼 해야 하는데 이건 줄기라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 줄기는 저 잎부터 시작을 해갖고 줄기를 해서 여기 생장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바나나 잎이 총 조그만 모종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크기까지에는 잎이 46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과가 달린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바나나란 그냥 노랗게 잘 익은 과일로만 익숙하죠. 초록빛 바나나가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은 생소하고 그만큼 또 신기합니다.
우리 원주 지방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바나나 꽃도 보여주고 바나나 성장 과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우리 농장에 와서 이런 강원도 이 추운 데서 이렇게 바나나 크는 걸 보고 달린 걸 보고 어떤 데는 이게 달렸을 게 익었을 경우에는 맛보라고 하나씩 따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 원주산 바나나를 진짜 먹어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고 이럴 때는 제가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바나나 재배를 하고 있죠.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렇게 커다란 바나나만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바나나를 필두로 해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애플망고. 이 애플망고는 열대 과일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이 애플망고보다 맛있는 과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아바 종류들이에요. 향이 그 모가 있잖아요. 모가 향보다 얘 향이 더 향긋하고 좋아요. 그래서 구아바가 익었을 때 잔에다 따다 놨을 때는요 한 일주일 동안은 상하지도 않고 그 향이 차 안에 꽉 차 있어요. 진짜 향이 좋아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파야. 파파야는 보통 1년 키우면 얘가 얼마 정도 크냐면 한 1m 50 정도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잘려져 있는 게 한 1m 50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크면은 1m에서 3m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입까지 하면은 저 위에 천장에 닿기 때문에 매년 1년 키워서 과를 달고 자르고 1년 키워서 과를 달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밑둥어리는 굵어갖고 고목처럼 됐는데 쟤네들은 거의 한 8년 정도 된 애들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1년마다 잘라주고 또 달고 1년마다 잘라주고 또 달고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죠. 계절이며 장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열대의 풍경에서는 익숙한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커피가 이렇게 빨간 열매에서 태어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죠. 농부인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질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농부가 되고 싶던 이학원 씨는 생계를 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 끝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남들이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관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똑같이 여기다가 우리가 경관 농업을 한다고 하면서 고추나 심고 배추나 심고 무슨 그렇게 사과나 이 사과 농장 많잖아요. 물론 사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과 농장 많은데 굳이 나까지 사과 농장을 한다면 그게 특별하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원주에서 남이 안 하는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는 열대 쪽을 하게 된 거고 또 바나나가 보셨던 것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는 여기만 와야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경관 농업으로서는 얘보다 더 확실한 거는 없다고 봐요. 이학원 씨의 확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산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겨울의 추위를 피해 비행기는 타지 않아도 이곳에서 새로운 기분을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박인순. 바나나가 진짜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도 신기하고 용가도 이게 선인장에서 달린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오명옥. 지금 밖에 눈이 하얀했을 때 여기를 오면 이렇게 뭐라나 기분이 딴 데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화순. 이런 열매나 이런 이파리들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호흡하면서도 냄새도 너무 좋고. 김진호. 좀 삭막하고 그렇잖아요. 지금이 특히 더 그렇잖아요, 겨울보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파란 곳에 오니까 애국에 온 것 같고 너무 기대 이상이에요. 방문객이 엄지를 치켜든다. 그리고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장소. 얼마 전 문을 연 카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은 이학원 씨의 아들 이준 씨. 지난 2020년 청년 후계농에 도전해 선정되면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농장 일을 도우면서 각종 기술을 배우고요.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아들 이준, 보시는 분들이 그런 30세.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갖다가 봤을 때는 농사 안 지을 것 같다고. 근데 뭐 사실 농사라는 농업도 어떻게 보면 업인데 저는 사업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갖다가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뭐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6차 산업, 그러니까 융복합 산업 쪽으로 가야지만 수익 창출을 갖다가 이제 무난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장에서도 단순히 저희가 그냥 고추 농사, 오이 농사 한다 그랬으면은 저도 사실 안 들어왔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게 그때는 커피나무로 시작했지만 바나나나 뭐 파파야, 백향가 이런 게 보기에 되게 이제 드문 과일들이잖아요. 관광이나 아니면 힐링, 뭐 치유 산업 뭐 이렇게 말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그것도 농사의 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관행 농업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택한 아버지의 생각에 이준 씨도 동감했습니다. 거기에 3차 산업의 비중을 더하고 각종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 신세대 농업인 이준 씨의 역할인데요. 덕분에 농장과 카페가 함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카페에서 음료와 빵을 먹고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농장의 특색을 살린 대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열대 과일 청으로 만든 에이드와 바나나 주스는 물론이고 첨가물 없이 만드는 건강한 바나나 빵도 이곳의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죠. 기다란 바나나 모양의 빵. 빵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학원 씨의 아내이자 이준 씨의 어머니인 박찬희 씨인데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레시피를 직접 개발한 바나나 빵을 매일 만들어서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내 박찬희, 61세. 제가 바나나를 지금 약간의 설탕하고 소금하고 해서 밑간을 해놨어요. 좀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바나나가 약간의 그 겉이 좀 거뭇거뭇한 상태인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 바나나 특유의 비린내가 또 있어요. 쌀가루는 이미 제가 채를 다 쳐놨어요. 달걀과 으깬 바나나, 쌀가루를 섞는다. 예, 요즘에 워낙 이 쌀가루로들 많이 시도를 하고 찾아오는 손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 좀 제공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찬희 씨는 늘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재능에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바나나 빵을 만들어낸 거죠. 기존에 이제 바나나 빵이 나와 있긴 해요. 그 제과점에서도 팔아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아주 노랗게 잘 구워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색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말 실제 바나나를 넣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농장 환경하고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뭐 지금도 배우러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빵을 배운 상태는 아니라서. 근데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바나나 빵이 잘 익었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만들고 별도의 첨가물이 없어서 더욱 건강한 빵. 바나나 농장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는데요. 농장에서 나오는 작물로 가공품을 만들어 카페에서 판매하는 융복합 형태의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씨가 갖고 온 바나나 빵을 카페에 진열한다. 가족농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운한 면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학원 씨 가족도 초반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후 매일 오전 시간에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갈등을 방지하고 사업의 방향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카페를 해도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저기 우리 큰 아들이 와갖고 이렇게 후계농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은 전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농촌에 와서 한번 경험을 쌓으면서 농촌 후계자로서 농업인으로도 한번 커보는 것도 전 진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35년 공직 생활을 접고 열대 식물을 통해 찾은 또 다른 내 인생. 가족들의 합류로 힘을 얻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학원 씨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자막, 다음 이야기. 바나나로 대표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 허리 조심해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의 행복. 다문화 가정의 고향의 그리움을 나누는 이학원 씨. 6차 산업이 뭔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1차 생산, 2차 가공, 그렇죠. 판매, 서비스, 체험, 치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진 농가로서 성공 사례를 아낌없이 나누고 자, 열대 식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족의 이야기. 오케이.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